자, 지금부터 보통 사람들의 대치동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1980년대 활동한 3세대 소박한 복부인들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남편은 회사원입니다. 남편이 벌어온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아이 업고 다니면서 부동산의 발품 팔아 얻은 정보를 토대로 처음엔 서울 변두리에서 시작합니다. 곧 노원구에서 2년, 다시 목동에서 3년 이렇게 아파트를 여러 번 사고 팔면서 집을 늘려갑니다. 그렇게 늘린 자금으로 강남에 옵니다. 이렇게 노력하면 음마청실까지입니다. 강인한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자신을 키운 힘은 정보라 생각합니다. 집 늘리듯 아이의 교육도 같은 방식으로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학원 정보를 모으고 활용하여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개포우성이나 선경은 부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당시의 금리 평균 7% 정도였던 시절이라 겁도 없이 함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돈 많은 부모나 장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장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위의 직업은 검사, 판사, 의사 등입니다. 집을 사준 장인의 딸들은 무용이나 미술 혹은 하프 연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딸이 공부 잘했다면 집까지 사주면서 결혼을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 사는 판 검사가 장인 도움을 받으며 예체능 전공자 아내를 배우자로 맞이할 리도 없습니다. 결국 이 조합은 시골 출신 공부 잘한 남자와 서울 출신 예체능 여자의 조합일 경우가 많습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 두 부류가 대치동 학부형의 큰 축입니다. 3세대 복부인은 아이의 양육에만 전념하기 힘든 캐릭터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정서 안정이 필수인데 그러려면 집에 엄마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3세대 복부인의 활달한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집에서 애 좀 보고 있자고 하기엔 아내가 이룬 성과가 너무 커서 남편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활동적인 엄마 생각에는 그럴 시간에 학원 정보를 얻으러 다니는 것이 더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재에 대한 보상으로 이 엄마들은 아이에게 넉넉한 밥값을 줍니다. 주머니에 돈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10대들이 어찌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겠어요. 예체능 엄마의 고민은 더 큽니다. 서울대 동창 부부의 아이도 꼴통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애 성적의 책임을 엄마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엄마가 공부 잘했으니까. 하지만 예체능 엄마의 경우는 다릅니다. 남편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애 성적이 나쁘면 독박이죠. 그래서 아이 성적에 예민합니다. 어릴 때 공부에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강박증이 있습니다. 이런 압박을 받으며 버티던 아이는 사춘기를 맞아 폭발합니다. 폭망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대치동의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치동 원주민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죠? 그럴 리 없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수업을 듣는 것이 공부일까요? 한 귀로 들었고 다른 귀로 흘렸습니다. 들어본 풍월로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학원 공부가 끝나고 집에 와서 그날 들은 수업을 자신에게 이식하려면 괴로운 복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엄마가 옆에서 해줄 게 없습니다. 혼자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이거 왜 하지? 라는 질문에 아이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선택한 공부가 아닌 상황에서 그런 게 있을 리 없습니다. 게다가 애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속 수업만 듣습니다. 엄마의 조바심이 아이 머릿속에 아주 얇고 아주 넓은 풍월만 채워주고 있습니다. 아, 나 그거 전에 들어본 적 있어. 사실 대치동의 입시 성적이 좋은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스스로 잘하는 경우는 대개 그런 아이가 우연히 내게 와서입니다. 초등 시절 동네 선행학원 보내면서 버텨왔는데 중학생 되고 보낼 학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 데리고 대치동 학원에 옵니다. 아이가 만족하니 한시름 났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챙기다 보니 나머지 애들이 찬 밥입니다.
집에 남겨진 애들이 걱정입니다. 결국 부부는 1년쯤 지나 대치동 빌라는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전학 온 아이들이 각 학교에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이 녀석들의 학습 동기는 분명합니다.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나머지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성공해야 합니다. 이 녀석들이 대치동 입시 성적을 낸 열매들이죠. 학원은 성과를 광고합니다. 엄마들은 거길 가야 애들 성적이 오르는구나 생각합니다. 굳이 대치동에 올 필요 없는 녀석들도 대치동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지방에서 올라와 친척 집에 기거하며 대치동 학원을 다니는 학생도 늘어납니다. 좋은 학원이라니 선생님도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동대문에도 수백억 자산가들이 많습니다. 물론 공부 잘해서 돈 번 건 아닙니다. 애들이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 못해도 할 수 없죠. 장사 배우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치동은 의미 없습니다. 대학 나온 헛똑똑이들 아이고 고생하네 그러고 말겠죠. 대치동은 내가 공부라도 잘했으니 시골에서 올라와 이만큼 살고 있다 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자식의 명문대 진학이 목표인 사람들이 대치동 학원의 수요자입니다. 그렇게 대치동은 교육 1번지가 되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대치동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